그랜드슬램인데요? 왜냐면 문과, 이과 같이 따로따로 있는 거 플러스 하나에는 학종, 하나에는 수능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네요. 야, 이거 정말 많은 노하우,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배치밥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마 귀가 정말 확 열리실 텐데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합격시킨 선배 엄마이자 우리 엄마들의 멘토, 그리고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유정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잘 키운 게 아니라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엄마로 키워지는 경험을 신기하게 참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 덕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두 아들이죠. 그렇죠? 네네,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네, 물리학.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네네. 와, 이게 사실은 뭐 둘 다 이과, 둘 다 문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문이과를 나눠서 아이들이. 그러면 카이스트 조기 졸업이었으니까 학종으로 대학을 그렇죠. 갔고 카이스트는. 예, 예.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그 수능으로. 수능으로요. 네, 수시를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수시에서 떨어지고 수능으로 갔어요. 수능으로 서울대 네. 경영학과를. 예. 아닌데 이게 사실은 그랜드슬램인데요? 그런가요? 왜냐면 문과, 이과 같이 따로따로 있는 거 플러스 하나에는 학종, 하나에는 수능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네요. 야, 이거 정말 많은 노하우,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궁금하실 거, 네. 서두에 사교육을 일단 이제 결과는 알겠고, 네. 그렇죠. 사교육을 아이들이 얼마나 다녔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를 공주 한일고등학교 나와서요. 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산골에 갇혀 있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아보진 않았겠네요. 큰아이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고요. 작은아이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돈 별로 안 썼다. 둘째는 진짜 인강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정말 잘하셨지만 선배들이 와서 방학이면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선생님 강의보다 선배들 강의를 더 무섭게 듣더라고요. 남자아이들 간에. 저는 너무 감사해서 너도 나중에 학교 가서 꼭 후배들한테 좀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고등학교들을 나와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초, 중등학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초등 때, 네. 초등 때는 어떻게 공부했을까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 보내려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고 제가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일찍 투자해서 본전 뽑으면 나중에 큰 돈 안 들어간다. 이건 근데 현실적으로도 조금 일리 있었던 얘기인 게요. 매 순간 정말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라서 조금 소홀해진다는 생각 안 했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에 의해서 A에 의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 일을 놓아야 될 때도 있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등 때도 항상 뭔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PD 마인드로 이 아이들한테 이건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저희 아이에게 어울리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귀 기울여서 많이 들었죠. 이제 이게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굳이 얘가 영어에 재주가 없는데 막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이 아이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선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책은 좀 어떻게 해요? 둘이 완전히 달랐어요. 큰아이는 책벌레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그냥 둬도 절로 공부 잘하는 모범형이었고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국정교과서였어요. 그랬는데 둘째는 책을 참 싫어했어요. 제가 큰아이는 뭐 다들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어떻게 이 두 아이가 공부를 다 잘했지? 우애 좋았던 게 한 몫을 했고요. 항상 형을 따라서 뭔가 하고 싶어 했거든요. 형 놀아! 그래도 형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형이 10분만 하고 놀아줄게 하면 억지로 만화책을 보더라도 옆에서 이제 책을 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둘째는
제가 나중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 결국은 어떤 논리적 이해력이 앞서가는 것. 그러니까 큰아이는 책을 보면서 문장의 행간을 이해하고 이런 노력을 이제 그런 거 습득한 것 같고요. 작은아이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을 싫어해도 말을 하는 것으로 그 논리성을 쌓을 수 있다. 둘째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한 것을 함께 들어주고 지 얘기 보태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는 말을 하면서 그 논리성을 좀 키웠던 것이구나, 그 책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 어떤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요. 작은 애는 그렇게 책을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는 스타일 아닙니다. 정말 엉덩이 무거웠고 독해요. 독해요. 저희 집에 표가 하나 있는데, 큰아이는 꽂히면 하고 작은아이는 빡치면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경쟁적이고요. 큰아이는 굉장히 여유있고 이렇게 유해요. 게으르겠죠. 근데 꽂히면 하고요. 작은아이는 아주 계획적이라서 제가 옆에서 시험 계획 같은 거 세울 때도 큰아이는 혼자 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작은아이는 같이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질문도 물어봐주고 많이 좀 옆에서 공을 들였죠. 같이 하려고요. 아이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네. 먼저 파악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지금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첫째 아이는 책을 좋아했고 둘째 아이는 말을 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큰아이는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는 거, 책 읽는 걸 많이 해줬고요. 작은아이는 체험형의 것들을 많이 했어요. 무슨 캠프, 어린이 기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본 친구들에게 또 자극을 받고 거기서 이기고 싶어하고, 처음에 이 다른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른 아이기 때문에 탐색전을 벌이듯이 같지 않으니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좀 파악하려는 노력. 제가 책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은 섬세하게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정말 딱 아까 이제 촬영 직전에 좀 제가 본 구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절대로 부정형으로 거절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식이죠. 엄마, 영어 시험 접수했는데 100대 1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와, 그 100대 1 한 명이 네가 될 수 있겠네. 똑같은 얘기도 야 100대 1이야 이러면 기분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일이 네가 될 거야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CNN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견학 코스로 방송국을 구경했는데, 저희 작은애가 엄마 나도 CNN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모든 엄마들이 그럼 하고 긍정하고 단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죠,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네. 근데 저 뭐라 그랬냐면, 될 수 있지. 네 자리 하나 찍어라. 저희 아이가 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도 돼요? 누가 한국어 알겠어. 중간 자리를 탁 찍더라고요. 오늘부터 저 자리는 네 거야.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용기를 줬는데, 약간 그런 식의 것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뭘 해준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가고 있는 걸 들어주고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저도 가끔 까먹어요. 손잡고 가야지. 끌고 가다 반성하고. 이걸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방송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이제 영재 엄마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1년 정도 추적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들인데 무한히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구나.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자. 막 화가 여기까지 우리도 올라오죠, 사람인데. 근데 정말 무한히 안아주고 이게 굉장히 그 정성의 비법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책 내용 중에도 이제 영재 미국에 또 출장을 가야 되셨죠. 네네. 그래서 1년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느낀 그 경쟁에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이들이 내가 어떤 경쟁에서 열쇠고리를 받고 싶어서 난 못 받아서 막 우는데 내 친구들은 받은 아이한테 가서 한번 보여줘. 와, 축하해. 어떻게 그런 말을 쟤네들은 하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경쟁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주눅 들고 있구나.
계시면서 느꼈던 영재 엄마들의 공통점?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치세요. 전략적으로 보친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참 공부로는 스트레스 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저희 큰아이가 네, 티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거니까 생각은 하시겠죠. 하지만 앞에서 티나게 채근하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땐 화가 날 때 꿀꺽 삼키는 연습을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남편하고 싸워도 화살을 탁 쏘는 것보다 꿀꺽 한 번 참으면 한 템포 스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전략적으로 고치신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굉장히 정말 긍정형이세요. 어떻게 도 닦다 오셨나? 할 정도로. 이거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연습하니까 되고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해준다. 요 세 가지는 제가 정말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하기를 참 영재 엄마들이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습지 3장밖에 못하는 아이를 6장 주면 매일 밀리잖아요. 그럼 얘는 나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밀리는 아이인데 3장 할 수 있는 아이를 3장만 주고 어쩌다 한 장만 더 주면 매일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나올 때는 아이들한테 노트를 주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각자 쓰게 했어요. 엄마는 회사 가서 이거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쓰거든요. 나는 2페이지, 나는 4페이지. 자기 목표량을. 그럼 저녁 때 와서 목표량만큼 해놓은 걸 칭찬해주고 그 다음 주에 한 페이지만 더 해볼까? 그 이제 목표량을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그 기준은 뭐 옆집 아이나 뒷집 아이나 잘하는 아이 기준에 안 놓고 그냥 이 아이한테 맞는 능력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이런 걸로 조금씩 끌어가면 그럼 좀 덜 체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도 야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라는 생각도 근데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초등 때도 큰아들, 둘째 아들 성향이 너무 달라서 네. 그것에 맞춰서 무언가 뭐 소통도 그렇고 그렇죠? 뭐 책을 읽는 거든 뭐 토론을 하는 뭐 이야기 소통을 나누는 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달라. 나는 사교육 안 해. 난 어떤 엄마인데. 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주변에서 엄마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다 귀 기울였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달라가 아니라 일단 내려놓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정말 손님이라서 다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보통 학교 선생님 아닌 사교육권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교육권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아이 키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 큰 도움을 얻은 거죠. 그분들하고 다 같이. 그분들이 파악한 우리 아이의 모습. 집에서 제가 보는 건 이랬으면 하고 보는 기대가 더 크거든요.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제 거품을 걷어낸 거기 때문에 저도 밖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요. 분석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짜 그런 대답을 많이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는 모르더라고요, 부모가. 그렇죠. 네. 쉽지가 않죠. 큰아이가 물리학과를 네. 언제쯤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 아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굉장히 어려서 과학 실험실에 제가 보냈는데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집 입구 화장실은 그 아이의 실험실이었는데 제가 치우지 않았어요. 어떤 때 들어가면 막 귤껍질 썩는 내가 났는데 청소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응수해줬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거실에 종이로 된 화산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묻지 않고 저희 온 가족이 바보놀이라는 거죠. 들여다보고 이 화산은 언제 폭발해?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해요. 마그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엉뚱하게 좋아했는데 2학년 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고 그게 아빠의 젊은 시절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 개념을 굉장히 잘 이해해서 스토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빠가 얘는 좀 시간 개념이 좀 시공간 개념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누워 자는데 엄마를 놀래켜줄 작전도를 그렸는데 공간을 만드는 무슨 작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개념이 좀 있구나 해서 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촉근 이론인가 그 책을 6학년 때 이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읽더라고요. 그 재밌는 얘기 때문에 너무 재밌대요.
그때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에 빠져서 물리학을 나름의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초등학교 하는데 고학년 때부터 물리학에 대한 관심. 엉뚱한 걸 좋아했죠. 그리고 저희가 박자를 맞춰준 거죠. 근데 박자를 맞춰주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네,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떨 땐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성공했네요. 이런 짓을 해야 되나? 그렇게도 했는데 어렵죠. 공부를 한다는 거. 교영대 간 교수자들은 언제 선택을? 걔는 꿈이 만화가거든요. 어. 만화가 되려고 경영학과 갔다면 정말 이상하시죠. 그러니까 걔는 한 만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5, 6학년 때 만화를 달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저러다 공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워낙 고집이 센 아이라 하루는 걔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걔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요.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상같이 쌓아놓고 둘이 닭다리 뜯으면서 제가 대화를 유도했죠. 꼭 제가 얘기할 땐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공부할 때 과일 갖고 들어가서 공부 잘 돼? 하고 위에서 내려보면 내리꽂히는 시선이 아이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항상 의자를 끌어다가 눈높이를 맞춘다. 이건 많은 영재 엄마들께 제가 배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치킨을 먹으면서 아들 만화가 그렇게 좋아? 너무 좋대요. 코난이 너무 재밌는데 일본에는 청소년들이 볼만한 만화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꼭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 하면 엄마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만화책보단 방송으로 하면 더 많이 볼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청소년 만화를 방송으로 해줄 수 있어요? 묻길래 네가 한번 찾아봐 인터넷에. 일주일 뒤에 막 소리 지르면서 봤더라고요. 엄마 KBS에서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를 편성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꿈이 그럼 나 이제 KBS에 가서 만화를 해야겠어요. KBS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지역방송에 있으니까 인터넷 뒤져볼래? 했더니 본인이 어느 날 와서 참 감사하게도 인터넷에 KBS에 가려면 했더니 딱 한 줄이 나왔대요. 스카이 가세요. 그래서 얘는 그날부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목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산에 보수동이라고 헌책방 거리 있거든요. 주말마다 만화 사러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 세운 것만큼 잘하니까 제가 만화를 안 사줄 이유가 없고 매일 따라다녔어요. 한 권 한 권 발견하면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만화장에 테이핑을 해요. 형이 곧 돌아올게. 그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적을 올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꿈이 없어서 꿈이 있는 내가 부럽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대학과를 선택할 때가 됐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지금은 안 가길 잘했대요. 거의 기자들을 키우는 곳이니까. 근데 어느 분이 PD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이 PD의 생명이고 그 선생님 그러셨어요. 아직도 네트워킹의 달인은 한국에서 서울대 경영학과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영학과를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 말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학교 입학하면서 저한테 단절하더라고요. 방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제가 마크할 동안 본인은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큰아이는 워낙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좀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좀 그런 면에서는 그랬는데 작은아이는 그러다 보니 자기 목표를 스스로 공부를 했고 아마 만화에서 경영을 하겠죠. 그거는 정말 두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관심을 정말 잘 살려주셨네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공부 학습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일하는 동기도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진로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 좀 잘했다가도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 다 추락하는 이유가 그런 꿈이 없고 뭐 고교학점제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이 플래시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적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3 때였는데 온몸이 너무너무 가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핸드폰이 없어서 공중전화를 했는데 지 아빠가 옆에 있다가 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라고 제가 전화를 딱 뺐었거든요. 수학을 맞고 고3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봤자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맞고 저희 아들한테 그거 요즘 유행하는 병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네? 이렇게 물어서 지금 해운대도 난리가 났어. 엄마가 제일 좋은 연고를 사놨으니 보내줄게. 그걸 한번 발라봐. 그리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로션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받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와서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1년 뒤에 말해줬거든요. 펄펄 뛰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소통이 좋고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런 거에서도 아이가 이제 믿음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전 PD니까. 아이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면 50%는 조금 쉬워집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게 정말 네. 어려운 건데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딱 보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평범한 아이도 공부의 신으로 만드는 초긍정 공부자. 도대체 이 초긍정은 무엇인가? 네. 근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아마 여기에 물음표를 좀 주실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아이들 맞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방송국에 일했고,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의 친구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에 와 있는 아이들. 어머님이 정말 어렵게 시장에서 가게 하시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인성도 훌륭하고 좋은 길로 간 아이들도 많이 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공부라는 걸 자꾸 글 공부에다 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밀리고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노래하는 아이는 노래 공부해야 되고요. 요리하는 아이는 요리 공부해야 됩니다. 각자 재능 속에서의 공부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 글 공부만 해서 미래가 똑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느 쪽에 그 공부의 신이 되면 되는 거죠. 꼭 글 공부 아니어도 되겠다. 그러려면 작전을 잘 짜면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 하기 싫은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좋아하세요?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저 책 보면 한 40분 보면 졸려요. 근데 제가 근데 이 책은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저 정말 쉽게 쓰고 진심으로 써서 그러니까. 네. 제가 한 50가지의 팁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제가 있었어요. 그 메모해놨던 그리고 제가 많이 인터뷰하면서 자극받았던 것들 감사하게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서문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참 긴 시간 엄마로 살아오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는 일이었구나. 사실 마지막으로 공부의 신 혹은 네. 공부의 우리 아이들 평범한 우리 아이들 네. 정말 공부를 더 잘 하게끔 넘어서서 인생을 좀 잘 꾸려나가게끔 할 수 있게끔 엄마의 역할 사실은 엄마들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네. 참 또 대단하신 게 워킹맘으로서 또 이렇게 정말 교육책까지 이제 내시면서 네. 보기 드문 정말 이 또 멘토가 또 되시면서 자, 좀 정리해서 엄마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 엄마의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럴 때 아이의 입에서 3가지 음식은 나오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제 삶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 김치볶음,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얘기해요. 제가 도서관 갈 때마다 싸준 삼겹살, 상추, 쌈밥 3개를 꼭 먹고 싶다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아이에게 엄마로 보여지는 그림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집 이러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지 그 막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라는 것 같이 이게 본능으로 의식주처럼 정말 본능으로 찾게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엄마가 공부하고 연결돼서 막 끔찍한 존재로 떠올려지는 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제일 힘든지를 살펴주는 것이 엄마다. 저는 그 생각하죠. 정말 힘들 때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공부할 때도 힘들 때잖아요. 저도 공부 싫은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면서 힘들 때 찾아주고 힘든 걸 알아주면 아이들 힘든 거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연구해보는 거죠. 그것이 학원일지, 과외일지, 어떤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법은 수천수만이고 1000명의 어머님이 계시면 1000가지의 자녀교육법은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차선책을 선택하겠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선택하시겠죠. 누구의 방법이 옳은 건 없고 다 정답이 아닌 해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지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운지 한번 물어보세요. 수학일지 국어일지 우린 그냥 공부 못한다 아는데 얘가 수학이 어려운 건지 국어가 어려운 건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파악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좀 의아해할 거예요. 저는 그 의아해하는 돈에서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끌고 가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탈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게끔 하는 뭐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공부에 관심을 갖고 네. 뭐 스스로 자기 또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끔 또 엄마가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해주고 또 기댈 수 있고 방금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했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뭐 영상은 지금 이 책의 여러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말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 유정님 작가님의 실질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 공부 기록 엄마 입장에서의 공부 기록이라고 네. 해도 어떤 책 보고 뭐 했는지 제가 다 써놨습니다. 하여튼 메모를 다 써놨고 오늘 정말 짧지만 여러 가지 긍정의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께 한마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이제 책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딘가 이렇게 빠져든다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빠져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 왜 드라마를 연속으로 볼 때 내가 좋아서 봐야 그 드라마에 빠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본인이 움직이게 하는 그 마법의 힘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집 엄마도 안 되고 학원 선생님도 안 되고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아이가 가장 부족한 점을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 기적 같은 순간에 나는 어떤 점으로 아이를 안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어머니들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가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